아이고, 예. 뭐 삼각대가 없어가지고 그냥 제 스마트폰을 땅바닥에다 놓고 촬영하니까 이게 좀 거지가네. 그래요. 보이시나요? 하여튼 그래요, 이게. 아까 어디까지? 거기지. 오늘 주제가 오늘 지금 현재의 상황이 좀 금융에 대해서 좀 이게 금융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자, 굉장히 금융의 기초 강의를 한번 얘기를 했어요. 자, 아까 다시 얘기지만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3.5%로 기준금리 3.5%로 국민은행한테 빌려줘요. 그럼 국민은행은 우리들한테 어떻게 해요? 주택담보대출로 해가지고 6%에 빌려줘요. 기업에도 빌려주고 우리 개인한테도 빌려주기도 하죠. 그럼 보통 요즘 6%예요. 통용되는 게 6%에서 왔다 갔다 해요. 신용금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3.5%에 한국은행부터 빌려오고 이걸 갖다 6.6%로 이제 빌려주니까 2.5%의 예대 마진 났죠. 이게 은행의 수익이에요. 주 수익이에요. 이 예대 마진. 자, 이게 금융의 기초예요. 우리가 뭐 은행을 운영할 것도 아닌데 왜 그걸 알아야 돼요? 은행이 어떻게 자기 이익에 따라 은행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너무 당연하죠? 자, 여러분들 요즘 시중 금리 가면 A라는 은행이 있고 B라는 은행이 있고 C라는 은행이 있어요. 자, A라는 은행 그냥 국민은행이라고 할게요. 일구명권 국민은행이라고 했어요. 자, 국민은행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만약에 얘들이 아쉽지가 않아. 여러분한테 예금이 안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예금이 안 들어와도 한국은행부터 돈이 들어오니까 예금이 아쉽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예금 금리를 막 0%대로 때려요. 얼마 전까지 막 그랬죠? 자, 제1금융권이 예금 금리를 0%대로 때려요. 0%대로. 왜? 아쉽지가 않으니까. 왜? 한국은행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금이 대출을 하려면 예금을 들어왔는데 예금이 굳이 필요가 없어. 왜? 한국은행부터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0%대의 이자를 갖다 때리는 이유가 그게요. 자, 예전에 1금융권이 국민은행 같은 은행에다 맡기면 어때요? 이자가 1%도 안 됐어요. 0%대에서 0. 몇 프로 했어요. 예금 이자가. 자,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자, 요즘 이런 현수막 같은 데 보면 요즘 1금융권도 예금 금리가 3에서 4%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 이제 요즘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제 이걸 제2금융권이라고 해요. 제2금융권이 막 5%까지 이제 불러요. 요즘 뭐 거리 다니나도 뭐 신협이나 뭐 새마을금고 같은 데 보면 예금 금리 5%까지 준다고 막 나오죠. 자, 왜 그럴까요? 네, 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돈을 안 빌려줘. 왜? 신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 오로지 예금자의 그 예금을 해서 대출 상품을 팔아서 예대금리로 수익을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금자들의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금금리를 많이 줘요. 근데 요즘 왜 국민은행이나 왜 얘네들 이유는 간단해요.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해요? 돈을 안 푸니까. 예전에는 이명박 대통령 때 그게 0%대가 이명박 대통령 때가 왜? 0%대로 금리를 갖다가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시중금리 여기도 넘어갔나? 여기는 좀 넘어간 것 같아. 다시 원론적으로 다시 들어올게요. 자, 이게 기초적인 걸로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잘못하면 또 이명박 대통령 또 약간 또 마녀사냥 꼴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씩 풀어가야지. 수위 조절 좀 해야겠네. 잠깐만 수위 조절 할게요. 됐어. 그러면 이게 금리라는 게 어떻게 자, 이게 기본적인 걸 할게요. 자, 기본의 금리가 유통이 예전에 다 강의를 몇 번 했어요. 근데 이게 자기가 직접 그 금리를 써보고 피부로 느껴야 그걸 알지. 이게 학습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그냥 강의를 듣잖아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게 피부로 와닿는 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을 운영하거나 내가 자영업자이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아파트 한 10억 원짜리를 하나 샀는데 10억 원에 어떻게 한 척이 7억 원이 대출이고 3억 원이 내 돈이야. 그럼 7억 원의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내잖아. 그럼 피부로 이게 쑥쑥쑥 와닿아요. 이게 그러면. 자, 피부로 내 강의가 쑥쑥쑥 와 들어가.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 제일 좋은 게 내가 기업을 운영하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기업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피부로 훅훅 와닿아요. 이게 기업을 하면. 기업이나 장사 사업을 하면 그게 훅훅 와닿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 많은 사람들, 금리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 멘탈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어떻게 피부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뼛속까지 들어와, 그게 강의가. 자, 이런 분들 제 강의 들으면 뼛속까지 강의가 들어오는 분들 많아. 잘 들으세요, 이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강의예요. 기초적인 강의.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요즘 어떻게 해요? 저기 금융의 아이콘이 두 개가 떴어요. 대한민국 기준금리와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 이 두 개의 아이콘이 지금 뉴스에 핫하게 떴어요. 이 두 개가 계속 나와요. 자, 이게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왜 저게 뭐 띠야? 저게 뭐 중요한가 한데 굉장히 중요해요. 뭐 우리하고 뭐 상관없잖아. 나 대출 빚도 없어. 이런 분들이 계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하고 실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요. 왜? 돈의 흐름으로부터, 자본주의에서 돈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지금 떠오른 아홉 건이었죠. 미국, 보통 국채에 제일 기본이 되는 게 2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고 30년. 제일 근데 기준짜리 연차가 이렇게 10년짜리예요. 모든 국채는 10년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다 이게 금리가 결정이 돼요. 근데 미국 국채 10년짜리가 지금 4.9%, 그냥 5%예요. 그냥 5% 할게요. 미국 국채가 어떻게 해요? 5%예요. 자, 우리나라 예금 금리가 얼마예요? 자, 1금융권에다 맡겨봐. 1금융권에다 맡기면 3%가 안 될 거라 아마. 진짜 신용도가 높은 데들은 3%도 안 돼. 2점 몇 프로 주는 데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1금융권 같은 데 안전한 데는 예금 금리가 2%대밖에 안 주는 데가 수두로 할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 제가 조사는 아닌데 대략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1금융권 은행이 안전할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안전할까요? 지금 안전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국채는 안전도에 따라서 어떻게 이자가 틀려져요. 쉽게 말하면 이 원금을 띌 확률이 높으면 이자가 세고, 원금을 띌 확률이 낮으면 어떻게 해요? 이자가 낮아요. 자, 신용불량자들한테 돈 빌려줄 때 이자를 겁나게 세게 불러요. 제 상금융권으로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왜? 걔네들은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신용이 없어. 근데 내가 공무원이고 따박따박 잘 받고 이게 있어. 안정적이야, 굉장히 재정이. 그럼 은행에서 어떻게 해요? 제1금융권에서 금융에서 어떻게 해요? 얘네들한테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제1금융권 싼 이자를 쓰지, 이런 사람들이 제3금융권에 한 20%짜리 이자, 20, 30%짜리 이자 안 써요. 너무 당연하죠. 다시 질문을 할게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안전한가요? 대한민국에 있는 1금융권에 있는 5대 은행들이 더 안전한가요? 이거는 질문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안전하죠.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더 안전해요? 자, 내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내 돈을 미국 국채를 산다는 거는 미국에다가 빌려준다는 말이에요. 자, 미국에다 빌려줄 때 뛸 확률이 높을까요?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 1금융권 5대 은행에다가 맡겼을 때 뛸 확률이 더 높을까요? 이거는 질문의 가치가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전할수록 이자율이 보통 어떻게 해요? 낮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뛸 확률이 높을수록 안전율이 떨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이자가 높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시중은행에 가면 아마 2%대 이자야. 쉽게 말해서. 자, 2%대 이자야. 시중은행에다 맡기면. 5대 은행에다 맡기면. 2%대예요. 근데 미국이랑 나에다가 맡기면 어떻게 해요? 10년불 채권이 어떻게 해요? 5%예요. 더블로 줘요, 이자를. 더블로 줘요. 더블이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야. 이자율이 더블이면. 그럼 우리 국채를 사야 하나요? 미국 국채를? 그거는 제가 호언장담을 못해요. 하지만 이자 하나로 봤을 때는 시중에, 제가 만약에 예금자라면 시중에 있는 5대 은행에다 맡기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미국 국채를 사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근데 한 가지의 변수가 있어요. 환율이에요. 나중에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이 환율이 1300 몇십 원이죠.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확인한 지 좀.
이게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환율이 한 1,000원 초반대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환율이 1,000원 초반대면 미국 국채를 사면 환율에서도 이익을 보고 이자에서도 이익을 봐요. 그럼 저는 적극 권유를 해요. 한 1,000원 초반대에 환율이면 어때 미국 국채를 사는 걸 하대요. 아니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돈이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거지 되잖아요. 거지 돼요.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안정장치로 스와프나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이게 한국은행과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고민이에요. 이게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이 금융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씨발 안전한데 그냥 시중은행에다 맡기자 하고 2%대 이자로 맡겨요 그냥. 근데 약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좀 약간 금융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 국채로 다 넘어갔어요. 돈이 많고 금융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미국 국채 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환율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환율이 어떻게 해요? 지금 떨어진 이유가 그래요. 왜? 대한민국의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나라 국채가 3점 몇 프로예요. 자, 우리나라 국채 사는 것보다도 미국 국채 사는 게, 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더 안전한가요? 미국이 안전한가요? 뭐 이거는 질문의 대상도 아니죠. 대한민국 뭐 남북 전쟁 일어나고 중국 쳐들어오고 뭐 하면 망하면 어떻게 수지 조각돼요 화폐가. 그럼 다 원금 다 날려.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은행들을 믿지만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은행하고 화폐를 안 믿어요. 자, 우리나라 3점 몇 프로인가 밖에 안 돼요. 10년 국채 저희가 4%가 안 되는 4% 됐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내가 확인한 지가 오래됐어요. 요즘 내가 주식 분석을 안 하니까 한 4%가 좀 안 되는 거 알고 있을 거야 아마 지금. 10년 저기가. 그러면 대한민국보다도 미국이 더 안전해요. 이거는 뭐 질문의 대상도 아니죠. 근데 이자를 더 줘. 뭐 이거는 선택의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안전하면서 이자 많이 주는 데다 투자하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환율 그 리스크만 없으면 은행에다 예금금리 맡기는 건 어때? 바보예요. 자, 2%대 이자 예금금리 주는 시중 5대 은행에다 맡기면 어떻게 해요? 바보예요. 더 안전하고 더 이자를 많이 주는 미국 국채를 사는 게 현명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이 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미국이란 나라가 망할 확률이 또 높을까요? 이거는 뭐 질문 가치가 없죠. 근데 이자를 어떻게 미국이란 나라가 국채 이자를 더 많이 줘. 뭐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야. 그것도 더블로죠. 더블 2배로 이자를 더 안전한데. 자, 이거는 뭐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왜 돈이 다 왜 미국으로 안 빨려 들어가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게 각국 나라마다 국민성이라는 게 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약간 소위 이걸 국뽕이라고 해. 국뽕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뽕 성향이 강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대한민국을 좀 약간 이게 빠져나가지 않고 안에서 어지간하면 해결하라고 해. 예전에 IMF 때 다른 나라들은 금을 안 내놔요. 왜? 금값이 오를 거 뻔한데.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금을 기껏이 다 내놔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걸 갖다 일명 국뽕이라고 해요. 이거 좀 약간 좀 폄하해서 국뽕이라는데 해요. 자,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 좀 그런 기질이 있어요. 국민성이. 그러니까 이걸 알아도 그렇게 잘 안 해요. 근데 이게 대규모의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가요. 그래서 환율이 청정부지 오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대한민국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 왜? 대한민국 국채나 대한민국 여기 채권 시장에다가 돈을 맡기는 것 봐도 안전성이나 이 수익성으로 봤을 때 미국 국채 10년짜리 국채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어. 그러니까 미국 국채로 다 몰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랐죠. 기준금리가 5.5% 올라니까 어떻게 국채값도 올라가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국채값은 어차피 기준금리와 같이 움직여야 돼. 원래 정부 국가에서는 그렇게 통제를 해요. 왜 그러냐? 제가 기초적인 강의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이걸 기준금리를 지금 올려야 돼요. 안 올리면 지금 이게 외환 위기 사태가 아니라 이거 굉장히 큰 사태가.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에서 이쪽으로 치우치면 이쪽이 다쳐요.
이쪽에도 날이 또 이쪽으로 치우치면 이쪽이 다쳐요. 자, 이게 양날의 검이야. 이 양날의 검이 있는데 이게 금리라는 게 양날의 검의 특성이 있어요. 자, 이 금리를 높이고 낮추는 건 어떻게 해요? 자, 금리를 높이는 건 이쪽으로 이제 치우치는 거야. 금리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다쳐요. 근데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되냐? 이쪽이 다쳐요.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지 이쪽이 다치든지 이쪽이 다치든지. 근데 왜 못 올리나요? 첫 번째가 영끌족이에요. 영끌족들이나 우리가 대한민국 지금 이게 굉장히 깝깝하게 움직이세요. 이 상태에서 내가 봤을 때는 저는 지금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지금 못 올리고 있어요. 자, 올리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경제 쓰나미 사태가 발생을 할 거예요. 대규모 이제 신용불량자와 기업들이 줄도산을 할 게 뻔해. 왜? 이유는 간단해요. 기준금리를 오르면 시중금리도 당연히 더 오르겠죠. 시중금리가 오르면 은행이 빌려준 그 대출 금리가 어떻게 오르죠? 그러면 그 돈을 빌린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요즘 사업도 못 오고 장사가 와서 적자를 나는데 금리까지 올라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 그럼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지금 기업들이 어려운데 어떻게 이제 줄 도산돼요. IMF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못 올린 거예요. 첫 번째. 자, 이게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못 올리는 이유가. 일명 영끌족들이죠. 우리나라는 가계 대출이 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에요. 아파트 살라고 한 거야. 근데 이 아파트 살라고 대부분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예전에 저기 한 2%대 담보 대출 받다가 지금 7% 3배까지 오른 사람도 있어요. 자, 얘네들 지금 다 곡소리 나요. 국가에서 구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국가에서 구제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있으면 나중에 내가 잘못돼도 국가가 구제해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일단 은행 돈을 무리해서라도 어떻게 지금 더 빌려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살라고 해. 왜? 인플레이가 막 계속 오르니까. 인플레이가 오르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집 못 사면 평생 못 산다는 저기 압박감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지금 은행 대출을 더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대출금이 늘어나고 있죠. 왜냐면 이게 사람들 잠재의식이 어떻게 하냐면 국가가 구제해주겠다는 마음이 좀 깔려있어서 그래. 실질적으로 구제를 해줬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마음이 깔려있고 어떻게 금리가 이렇게 낮은 상태로 유지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아파트 값은 거품이 더 올라가고 더 국민들은 더 이제 다 대부분 아파트 담보 대출로 해서 빚에 허덕이고 있어. 이제 나중에 이게 일본처럼 10분의 1토막까지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와요, 한번. 자, 지금 강남이나 이런 데 최고가 대비 10분의 1토막 나는 상황이 와요, 한번. 크게 한번 올 거예요, 이게. 자,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자, 10억 원짜리가 나중에 1억 원짜리가 될 수가 있어요, 아파트가. 10억 원짜리 아파트 1억 원짜리가 될 수 있어.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7억 원 주고 대출받고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 3억이고 은행 대출이 7억이야. 근데 이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1억은 10분의 1토막이다. 자, 어떻게 될까요?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 일이 발생해요. 이제 그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폭동 사태가 일어나요.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요. 이제 이걸 좀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한번 이걸 강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이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국가하고 한국은행에서는 이걸 갖다 미리 어떻게 잔불을 끄는 작업, 큰 산불이 일어나기 전에 잔불을 끄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잔불을 끄려면 어떻게 하냐? 금리를 올려야 돼요. 저도 지금 저도 이자가 1억 2천 정도가 돼요. 저도 지금 벌이도 없는데 많아요. 저도 이자가 올라오면 저부터도 어떻게,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야 돼요. 왜? 이게 나중에 더 큰 쓰나미로 이게 올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땅을 좀 내놓는 이유도 그래요. 그럼 지금 같은 게 원래 하게 되면 큰 산불이 일어나기 전에 잔불을 먼저 꺼내야 돼요. 그럼 잔불 끄기 작을 어떠냐? 그 잔불 끄기 작업이 금융에서 어떻게 하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거 좀 이게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자들 망할 가게들이나 망할 회사들은 한번 망해야 돼, 자본주의에서는. 그래야 자본주의가 건전해져요. 안 그러면 그게 나중에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짐이 돼요, 그게. 그러면 사회가 같이 이게 어떻게 폭락을 해버려요, 그냥. 그런 사태 올 거예요, 그냥. 자, 그거를 미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돼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모든 대출금리, 예금금리도 같이 올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이게 자금이 좀 차단이 돼. 그래야 부동산 버블이 이게 안 차요.
근데 지금 한국은행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3.5%를 동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이 대가는 나중에 어떻게 쓰나미로 해서 한꺼번에 와요. 예, 그거는 내가 이거 장담해요. 근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요? 당장 아프니까 기준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안 올리니까 어떻게 해요? 일반 일반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나 부동산값을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은행빚을 끌어가지고 막 하려고 해요. 그렇지. DS를 뭐 규제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막 그걸 끌어서 하려고. 근데 이거 나중에 이거 진짜 이게 쓰나미로 와요. 나중에 아파트 10억 원짜리 어떻게 1억 원으로 떨어지고 빚밖에 안 남아요. 어? 자,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나중에 1억 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 빚이 7억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파트값 1억 빼면 내 빚이 얼마야? 아파트값 청산해봤자 빚이 6억 원이 그대로 나한테 와요. 그럼 평생 그거 갚아야 돼. 자, 그러면 그거 평생 그 빚에 허덕이면서 갚으려면 자기 월급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빚을 갚고 그 이자와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갚는데 어떻게 허덕여 죽어요. 그러면 소비를 안 해요. 자,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하면 어떻게 경제가 어떻게 해요? 물건이 안 팔려요. 경제가 어떻게 안 돌아가요. 소비를 안 하니까. 그럼 경제가 더 개판이 돼요. 뻔해. 안 봐도 비디오야. 뻔해 지금. 아이고 내가 깝깝해서 그래.